안녕하세요. 범수쌤입니다. 아쉽지만 온라인 자습 과제방글을 통해서나마 보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역시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동안 풀어보았던 작년 3월 학평부터 7월 학평까지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학평 4번입니다. 이체 문제인데 이 정도면 어렵지 않은 편이죠? 두 물체가 서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낙하하는데 물체의 질량이 다르므로 낙하하는 가속도 역시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 A의 질량을 m, B의 질량을 4m으로 놓고 가와 나의 가속도를 직접 구해 봅시다. 두 물체를 하나로 보고 운동 방정식 세우기 방법입니다. 전체 질량은 가와 나 모두 5m으로 동일합니다. 가에서는 R자임이 B의 중력이므로 가속도가 5분의 4g, 나에서는 A의 중력이므로 가속도가 5분의 1g입니다. 즉, 질량의 B가 그대로 가속도의 B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동일한 L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에서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으므로 앞부분은 없어지고 L은 2분의 1 AT 제곱에서 시간의 B는 가속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면 가속도의 B는 가가 나의 4배인데 낙하시간의 B는 나가 가의 2배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하여 문제에서 묻고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서 힘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충격량 및 운동량의 변화량임은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충돌은 A와 B, 두 번째 충돌은 B와 C인데 두 충돌 시 충격량이 각각 3S와 S로 3배 차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A와 B의 질량이 같다, 충돌 후 모두 속력이 V이다 라는 조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충돌 전 A 속력을 VA, A와 B의 질량을 M, C의 질량을 MC 정도로 놓고 식을 세워봅시다. 식이 3개 나오고 미지수도 3개이니 V값으로 답이 나올 것이란 예상은 가능한데 각각 충돌에 대해 일일이 식을 세우고 연립을 해서 푸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립니다. 이때에는 모든 충돌이 다 마친 후 총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이렇게 식을 쓰면 편합니다. A는 B와의 한 번의 충돌, 그리고 속력이 VA에서 V로 변화했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운동량이 감소했겠죠? 마이너스 3S는 M 곱하기 V 마이너스 V입니다.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였기에 충격량의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B는 두 번의 충돌에서 각각 오른쪽으로 3S, 왼쪽으로 S이므로 플러스 2S만큼의 충격량, 그리고 속력이 정지 상태에서 V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ES는 MV입니다. C는 B와의 한 번의 충돌이고 S는 MCV가 됩니다. 일단 MC가 바로 나오는데 2분의 1 M으로 구해지고 S는 2분의 1 MV가 됩니다. 이 값을 첫 번째 A식에다 대입하면 질량 M이 약분되고 V0는 2분의 5 V로 나옵니다. 1번이군요. 만약에 처음 식에서 충격량을 플러스 3S로 잘못 썼다면 음수가 나오면서 답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텐데 큰일이겠죠? 20번을 볼까요? 댓글로 이미 대충 설명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일정한 시간 간격인데요. 연속 촬영 사진이나 타점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O점에서 A점을 거쳐 B점까지는 마찰이 없으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문제는 C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OC 높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분에서 BC 구간의 감소 에너지분인 18G를 빼서 구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높이가 곧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비례하는데 여기서는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 빗변의 길이의 B가 높이의 B가 됩니다. AC 구간에 해당되는 높이의 에너지가 60J니까 OA 구간의 에너지를 구해야 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힌트가 있었죠?
OB 구간의 에너지 32줄인데 등가속도 공식 S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이동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시간이 2배인 OB 구간은 OA 구간의 4배가 되고 높이도 4배이므로 OA 구간의 에너지 차이는 32줄의 4분의 1인 8줄입니다. 그럼 60줄에 8줄을 더한 68줄이 OC 구간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이고 미각제 BC 구간의 마찰에 의한 에너지를 뺀 50줄이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문제를 푸는 전략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 학평 19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이고 제시된 여러 정보를 활용하여 푸는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제시된 문제는 앞에 보기가 뒤에 보기를 푸는 힌트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Q에서의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P에서 Q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안 됩니다. 아마 마찰이 있겠죠? 일단 조건에 따른 운동 에너지 감소식을 써보고 거기서 V를 구하면 되겠네요. P점에서 속력이 Q점에서의 2배이므로 각각 2V와 V로 놓으면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NV 제곱, Q점에서는 2분의 1NV 제곱이고 그 차이인 2분의 3NV 제곱이 높이 h에 의해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의 3배 3mgh입니다. 식으로 쓰고 V를 구하면 루트 2gh가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Q와 R 사이 높이차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봅시다. Q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NV제곱이고 R점이 최고점이므로 순간정지, 즉 2분의 1 NV제곱만큼이 두 점 간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이때 기억보기인 V는 루트 2GH를 활용하면 이에 해당하는 높이는 H가 됩니다. 역시 맞습니다. 디귿은 약간 보너스 보기가 되겠네요. 기억에서 이미 거의 푼 내용입니다. 손실이 없다면 P에서 Q까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되어야 하는데 포텐셜 증가량 mgh의 3배나 감소했으므로 초과분 2배 EMGH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20번이 질문이 많았었던 건 같은데 두물체가 아닌 세물체 연결의 경사면이고 역시 줄이 끊어집니다. 응용이 많이 되었다는 게 보이죠? 그림가에서는 등속 운동이므로 힘의 평형식을, 나에서는 등가속도이므로 운동 방정식과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문제 푸는 전략을 세워봅시다. C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음의 등가속도 운동으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만큼 C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일단 A와 C의 가속도를 각각 구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가에서 왼쪽 경사면의 질량은 3m이고 오른쪽은 2m인데 등속 운동하므로 경사면의 기울기가 다르겠군요. 빗면에서의 낙하힘 mg사인 세타를 알면 더 좋지만 내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대신 왼쪽의 물체 B, 즉 질량 m당 작용하는 중력의 분력이 F라면 오른쪽은 2분의 3F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쪽에서 3F씩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나에서 실이 끊어지면 질량 2n인 물체 A는 EF의 힘을 빗면 왼쪽 아래로 받고 이때의 가속도를 A 정도로 놓아봅시다. 연결되어 있는 물체 B와 C는 왼쪽 아래로 F, 오른쪽 아래로 3F를 받습니다. R자임은 오른쪽 아래 2F입니다. 전체 질량이 3m이므로 가속도는 3m분의 2F이고 A로 표현하면 3분의 2A가 됩니다. A는 우리가 도입한 변수이니 중력 가속도로 바꾸어야 하는데 마침 장력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 직력은
6분의 5mg인데 B에 대한 알짜임식을 쓰면 6분의 5mg-F는 m 곱하기 3분의 2a입니다. F는 다시 ma이므로 6분의 5mg는 3분의 5ma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a는 2분의 1g입니다. 참고로 가속도의 크기를 보니 왼쪽 경사면이 30도인 것 같습니다.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이죠. a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속도분의 처음 속도에서 g분의 2v이고 이 시간값을 등가속도 2번 공식에 대입하면 답은 나옵니다. 처음 속도 v, 가속도는 3분의 g입니다. 그 방법보다 모범답 풀이처럼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쓰거나 평균속도 공식이 더 간편하겠죠? a가 속력 v 감소하는 동안 가속도가 3분의 2배이므로 나중 속력이 3분의 2v 증가하므로 나중 속력은 v에서 3분의 2v를 더한 3분의 5v가 됩니다. 그럼 평속은 v와 3분의 5v를 더해서 나눈 3분의 4v이고 여기에 시간 g분의 2v를 곱하면 이동거리 d는 3g분의 8v 제곱이 나옵니다. 휴, 이제 겨우 대수능 모평 6월 문제이고 간만에 전기 파트 점전화의 전기력 문제인 19번입니다. 정보가 2개 제공되었는데요. A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 그리고 B가 받는 힘의 방향이 -x 방향이므로 왼쪽이군요. 일단 B와 C의 바깥쪽에 있는 A 위치에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으므로 B와 C는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리고 C의 전하량이 B보다 더 크겠죠? 그럼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B가 음전하, C가 양전하일 때만 B의 왼쪽 방향의 알짜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동일하므로 A가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C가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보다 커야 하므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커야 되겠군요. 따라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립니다. 앞에서 C의 전하량이 B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전하량의 크기 순서는 A, C, B 순서입니다. 이 정보로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추정해 봅시다. 작용 반작용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B가 A를 당기는 힘과 C가 A를 비는 힘의 크기가 같고 A가 B를 당기는 힘은 C가 B를 당기는 힘보다 큽니다. 작용 반작용에서 말바꾸기 방법을 쓰면 A가 C를 미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과 같고 이 힘은 B가 C를 당기는 힘보다 큽니다. A가 C는 미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므로 플러스 X 방향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점전화 관계에서 작반임 쓰는 것 기억해두세요. 20번은 올해 처음 나온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보존 문제이고 이번 수능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앞에 보기가 뒤에 보기가 힌트이다. 잊지 않으셨죠? 기억,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식 F는 kx에서 용수철을 변형시킨 알짜임은 질량 m인 물체의 중력입니다. mg는 kd가 되고 k는 d분의 md로 구해집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다 그림에서 ED만큼 압축시켰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봅시다.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3D의 제곱, 변형 길이는 D 플러스 ED이고 이때 앞에서 구했던 용수철 상수 K 값을 대입하면 2분의 9 mgd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과 그림라에서 물체가 위에 용수철을 2분의 1 D만큼 압축되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합니다. 일단 속력이 0일 때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로 올라간 만큼의 중력 포텐셜이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의 기준은 당연히 다그림에서 물체 위치이고 위쪽 용수철 B의 탄성 포텐셜의 변형 길이는 2분의 1 D입니다. 이제 식을 써볼까요? mg에 높이 차인 2분의 7D 플러스 x를 곱하면 중력 포텐셜입니다.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 2분의 D 전체 제곱이고 역시 K의 D분의 mg를 대입해야 합니다.
계산을 맞추면 x는 8분의 7d입니다. 역시 맞았군요. 디귿은 최대 운동에너지 값을 묻고 있는데요. 탄성 포텐셜이 0일 때, 즉 물체가 평형점을 지날 때입니다. 아래쪽 A 스프링 기준으로 물체가 놓였을 때 평형점은 D만큼 압축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에너지 값은 총 역학적 에너지 2분의 9mgd에서 평형 상태의 두 포텐셜인 중력 포텐셜 2mgd와 D만큼의 탄성 포텐셜 2분의 1kd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용수철이 펴지면서 높이가 증가했으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증가량의 합으로 전환되었다. 아시겠죠? 계산을 마치면 운동 에너지분은 EMGD이고 모든 보기가 맞았으므로 답은 5번입니다. 이제 7월학평이네요. 질문이 꽤 있었던 6번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의한 속력에 의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격량을 묻는 문제이군요. 일단 가 그림에서 B의 운동에너지 1을 구해야 합니다. 가에서 높이 h에 따른 A의 속력은 루트 2gh 이 정도는 암산해야 합니다. 나에서 높이 4h에 따른 A의 속력은 그의 2배인 2루트 2gh가 됩니다. 가에서 충돌 후 A의 속력이 V, 나에서는 2V인데 역시 정확히 2배입니다. 따라서 충돌 전후의 속력의 변화가 모두 2배이므로 여기에 질량을 곱한 운동량의 변화 역시 2배이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같으므로 가의 충격량과 나의 충격량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제 보기에 나온 M과 가에서 B의 운동에너지 2로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운동에너지 1을 운동량으로 표현한 식 2M분의 P제곱을 쓰면 참 편합니다. 이거 드브로이 파장 공식을 운동에너지로 표현할 때 써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2M분의 P제곱이랑 2가 같다로 놓고 운동량 P를 구하면 루트 2M입니다.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그대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값입니다. 이 값의 2배인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이죠? 19번입니다. 또 실과 도를 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조건이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제 유형이 좀 보이시죠? 기억입니다. A의 속력을 묻고 있는데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으면 힌트로 제시된 조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C가 A의 3배이다. 가 있는데 실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므로 속력 변화는 당연히 동일하니까 그냥 질량이 3배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네요. 다음은 에너지 변화량 조건이 있는데 이건 좀 천천히 봅시다. 나 그림에서 A와 B와 높이가 같아지려면 A가 H만큼 올라가고 B와 C가 H만큼 내려가는 상황이므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입니다.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3mgh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 2분의 3mv 제곱을 빼면 되겠죠? 당연히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합니다. 두 값을 갖다고 놓으면 2mgh가 2분의 3mv 제곱과 같고 v는 루트 3분의 4gh로 나옵니다.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니은 B의 질량인데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역시 앞에서 구한 기억 보기가 힌트입니다. A의 속력이 전체 물체들의 속력을 구한 건데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보존 상황은 B와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전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및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은 상황으로 개별 물체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체 물체로 보존식을 써야 합니다. B의 질량을 NB 정도로 놓고 식을 써보면 좌변은 NB 플러스 3M의 GH, 우변은 NGH 플러스 2분의 1 4M 플러스 NBV 제곱입니다. 여기에 기억에서 구한 V제곱은 3분의 4 GH를 넣고 GH를 약분하면 NB는 2M이 얻어집니다. 디귿, 모든 질량이 얻어졌으므로 장력 구하기 정도는 이제 껌이죠? P가 B를 당기는 힘보단 동일한 장력인 A를 당기는 힘으로 구하는 게 좋겠네요.
t로 놓으면 t-mg는 ma가 되고 가속도 a는 암산합시다. 전체 질량 6m으로 날짜임 4mg를 나누면 3분의 2g가 됩니다. 따라서 장력 t는 mg에다 3분의 2mg를 더한 3분의 5g가 됩니다. 니은 맞았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원래 9월 대수능 모평까지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 양이 길어졌네요. 9월, 10월 수능 기출은 이번 주말쯤 정리해보고 그 다음은 2019년까지 내용별 킬러 문제 모음을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하나 더, 지금 풀이법을 대개 모범답 풀이를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역학 파트에서는 특히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풀이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에는 항상 본인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한 번에 생각날 수 있는 풀이,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풀이가 나에게 가장 좋은 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늦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